그 이룽 선수와의 대결 기억나시나요 혹시? 거의 모든 기사나 언론이 맞아요. 그리고 댓글이 최영만 선수에 대한 단 한 개의 칭찬을 이게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어요. 특히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5년? 4,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방송도 계속 돌았었고 뭐 시합도 계속 돌았었고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자꾸 뭐 주위에서 뭐 하라고 하는데 대답은 아예 알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안 하게 되고 뭐 일이라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매일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었어요. 준비는 항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는 없어요. 결국에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는 없어요.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본에 있었다지만 언제 이게 한국에 왔어요? 좀 됐어요. 됐어요? 예, 아, 예. 반갑네요. 예, 예. 아, 뜨거라. 장사가 좀 잘되세요. 네, 손님이 버섯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거의 안 봐요, 진짜. 왜냐면 눈을 맞추면 자꾸 말을 거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뭐 그냥 음악 듣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서서히 되더라고요. 서서히 되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또 이게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뭐 홍만 씨 본인은 정도로 보면 매우 심한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일 거라고 봐요.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런 마음이 든다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겠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아유 좋다 맛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 주목,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불안,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런 걱정부터 네.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식사하면서 마스크 살짝 올렸잖아요. 네. 저 그 장면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요? 제가 가끔 이렇게 등산할 때 저러거든요. 사람 없을 때는 마스크 내리고 있다가 맞아요. 사람 딱 저기서 온다 그러면 마스크를 딱 올려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마스크를 내려요. 맞아요. 예. 아까 저 사장님은 모르시는 분이시죠? 처음 봤어요. 그죠? 네, 딱 보고 저 사장님은 모르시는구나. 제스처가 저한테 좀 낯익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복귀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실 우리 금쪽상담소 찾아와 주셨잖아요. 근데 예능하는 사람들도 한 달만 쉬어도 이게 감 일명 뭐 그렇지. 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운동 선수가 다시 그렇게 좀 쉬다가 복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제가 몸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쉬는 동안 운동은 필수로 했었어요. 누구한테 밀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솔직하게 은퇴 경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경기를 몇 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한 최근 10년 동안 몸이 제일 좋아요, 지금 상태가.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잠깐 쉬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오면은 내가 복귀하고 왔을 때 날 반겨줄 수 있을까? 내가 쉬어도 되나?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가 무슨 회사원이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휴가를 줬으면 이제는 뭐 복귀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불러줘야지 오는 건데 내가 왔다고 해서 다들 환영해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렇죠. 반응이 예상이 잘 안 되죠. 안 좀 되죠. 오래 쉬면 날 어떻게 대할까? 또는 대중들이 또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반응이 굉장히 사실 예측이 안 되니까 좀 긴장되고 좀 불안하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형돈 씨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우리 형돈 씨도 최고일 때 조금 쉬셨잖아요. 네. 저도 다시 8개월 이렇게 복귀할 때 네, 어떠셨는지. 쉬었는데 네. 복귀 전날부터 어떻게 잠을 못 잤어요.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복귀하는 날 네. 대기실에서도 못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 있었어요? 비상구에 혼자 있었어요. 어머나. 네, 비상구에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녹화 들어갈게요 하면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 다 부여잡고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네. 홍만 씨도 지금 사실은 8개월 쉬었는데 5년을 쉬었으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5년이 아니라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거의. 제안도 들어오고 예, 많이 실제로 들어와요.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네. 그동안 또 기본적으로 좀 운동도 하셔서 몸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아, 예, 좋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거절하고 은퇴 경기도 하고 복귀하시는 게 자꾸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심 받는 게요. 관심 받는. 예, 그냥 관심 받는 게 너무 또 제가 만약에 뭐 경기든 뭐 방송에 나가다 보면 또 저에 대해서 뭐 또 이게 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관심 받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홍만 씨가 하시는 일은 뭐 격투기가 됐던 경기가 됐든 아니면 예능이 됐든 방송이 됐든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관심을 받는 건데 그게 이렇게 두려워지시고 힘들어지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예전에도 그런 게 좀 힘드셨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으셨을 때. 그때는 사람은 정말 좋았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네. 사람들이 다가와서 잘해주면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네네.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뭐 연예인 뭐 시작해가지고 다 친했었어요. 두고 네네. 정말 사람 좋아했고 그냥 뭐 다 그냥 두루두루 다 친했었거든요. 지금 정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 사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혹시 정신과 치료나 저처럼 이렇게 한번 그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예. 또 병원 가면 또 사람도 많고 또 웅성거리고 또 무슨 집 뭐하러 왔지 뭐 이런 그런 게 또 자꾸 마음에 들까봐 예, 걱정이 많이 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걔 또 괜히 갔다가 또 무슨 소문 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는 분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편하죠.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홍만 씨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피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 계실 때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산은 오름은 말을 안 하니까 네. 그죠? 오름을 계속 올라가는 걸로 그 불편함을 반응하고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예요, 회피. 네, 회피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회피라는 방법을 주로 써버리면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이 그 방법만 쓰면 다 피하니까 나중에는 보면 좀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제가 회피형 성향 체크리스트 7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제 이 중에서 한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게 조심성이 많고 평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네, 요게 해당되시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피한다. 예, 맞습니다. 네, 비판 거절이 두려워 대인 접촉과 관련되는 직업 활동은 피한다. 네, 맞습니다. 네,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네, 요것도 이것도 해당되세요? 네, 여기까지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글쎄 아마도가 요게 글쎄 아마도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약간 좀 모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맞아요. 네, 아까도 그냥 맛있는 거 뭐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럼 5개. 5개가 네, 되겠네요. 네. 3개 이상이면 아 내가 조금 어떤 상황에서
또 직면하기보다는 좀 회피하는 특성이 있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최영문 선수는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본인 얘기 같아요? 1번이요. 과하게 조심성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저 타고. 의외로 부끄러움이 진짜 많고. 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약간 좀 부담스럽겠다.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직면이라고 하잖아요. 직면을 안 하다 보면 피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 홍만 씨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피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안 가게 되고 사람과 얽히는 일은 미루게 되고 일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오 박사님 말씀처럼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 특별한 뭐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게 사람들하고 약간 이게 좀 거리감을 주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보통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숨기려면 좀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적응되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게 다 들려요. 가끔 제 뭐 귀에서 윙윙거려요. 계속 윙윙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들을 해요? 저 겁나 크네. 뭐 저기서 뭐하고 지내니?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안 좋은 말들만 자꾸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어디 갈 곳이 없나 싶다가 제주도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짧게 있으려고 했는데 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또 운동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평상시에 제가 많이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서울이나 부산에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 많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있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을 거는 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뭐 좋아해요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어머 뭐 반가워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이게 다 이게 반응을 해주고 응대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주고받을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피곤하든가 아니면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그 에너지를 주고받을 여력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또는 이제 주목,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피할 때는 싫은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여력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에너지를 뺏어 주는 거는 잘못했다가 내가 큰 병이 나겠다 싶을 때는 피하는 거죠. 맞아. 네. 그런 데서 우리 홍만 씨가 굉장히 장신이시잖아요. 키가 이제 수수 자라면서 이제 남들보다 훨씬 커졌을 때 이때는 홍만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키가 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일단 나랑 다르니까 다른 걸 그냥 쳐다본다고요. 이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이 쳐다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모를 가지고 조롱을 한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와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왜 오름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아주 심한 상처, 아주 그런 아픔을 겪고 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공포라고 제가 그렇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포라는 이 두려움을 넘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많이 하고 쓰고선 내고 네. 막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가지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가 있어요. 네. 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문이 열리면은 제가 수익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대로 지나간 거죠. 제대로 박아가지고 이제 탔는데 사람 또 수고선 내다 피 흘리니까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였다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제 가족이거든요. 네. 근데 좀 어릴 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좀 충분히 나누고 그러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육지를 갔기 때문에 아, 네. 거의 부모님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거의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판단하고 가끔씩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안부 전화는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운동을 하시면 또 일찍 조금 뭐 합숙을 하거나 일찍 가족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네.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가족 여행을 좀 이렇게 어릴 때도 좀 많이 가보셨어요? 뭔가 단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바쁘셔가지고. 야, 초등학교 때 이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좋은 추억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살면서. 공항에 데리러 갈 때에도 하도 그 시선이 따가워서 그 바로 키 차이 때문에 아버지는 적고 너는 크니까 다른 사람 눈이 따가워서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자주 비치려고 하고 찍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고 생활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주는 분은 나쁜 의도가 없었어도 그걸 계속 많이 받는 거는 본인한테는 되게 아프죠. 힘들고. 그리고 또 어린 나이였다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으로부터 뭐 엄청난 배신이라든가 엄청난 뭐 악플로 인한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거나 시선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힘듦,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생각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뭐냐면 홍만 씨가 좀 가십의 대상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 정말 최홍만 씨가 그 격투기 붐을 진짜 막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뜨거운 정말 그 열정과 국뽕이 흘러 넘치게 했던 주인공이에요. 멋있었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최홍만 선수의 패배들도 분명히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도를 넘는 테러를 진짜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룽 선수와의 대결 기억나시나요 혹시? 소림무사.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최홍만 선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 격투기를 알려주고 했는 사람한테 너무 그게 일단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완전히 아예 거의 모든 기사나 언론이 맞아요. 그리고 댓글이 최홍만 선수에 대한 단 한 개의 칭찬을 그 상대 선수가 원체 좀 작았거든요. 작고. 작은 체구의 선수인데 그냥 예상했던 그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저런 선수가 졌구나.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틀이 접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웅이 무너져가는 게 너무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팬들은 그게 본인의 일이라고 막 생각을 네. 하시죠. 너무 또 그런 마음에 또. 예, 좋아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홍만 씨가 그 홍만 씨의 삶을 지켜나가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네. 예상해보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네요. 뭐부터 시작해서 여전하시네요. 좋네요. 뭐부터 앞으로 하나 시작해서 갈게요. 네. 최홍만 돈 떨어졌나 봐. 오, 슬슬 복귀하려고 보니 각 재는 거 보니까 최홍만 돈 떨어짐. 그래. 그럼 또 하나 또 그 밑에 댓글에 뭐 테크노 콜리야 뭐 옛날에나 테크노 콜리야지 뭐 지금도 그러겠어. 대대 누구? 뉴규. 있잖아 왜 그. 최홍만 뉴규. 악플이나 댓글들이 달렸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안 봐요. 그냥 보질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잖아요. 네, 꼭 네. 주위에서 말을 해줘요. 야, 너 뭐 나왔더라? 뭐 기사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또 그것도 스트레스한테. 그러면 그 지인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연락 오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벌써 부담이군요. 예, 스트레스예요, 저는 스트레스. 그러면 이 자리에 또 방송에 나가게 되면 예, 분명히 있죠. 또 새로운 그렇죠. 수용만 시험만이 뭐 때문에 나왔니? 뭐 예,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또 지금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50% 부담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은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그 악플 중에서도 네. 어떤 게 제일 타격이 오세요? 어떤 종류의 악플이? 지금까지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뭐 여자친구도 공개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뭐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댓글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위에서 말을 해줘서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상관없는데 여자친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하지 말 것을 너무 좀 심하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볼 수 없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평소에 잊지 못할 충격이었어요. 네네. 예. 우리 홍만 씨한테 이렇게 정말 빠지지 않는 빗으로 꽂혀서 지금까지도 조금만 그 옆에 가도 그냥 그게 이렇게 건드려지면서 굉장히 지금 아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얘기하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함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마음 안에 묻어두고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전에 한때 그 여성을 폭행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 시끄러웠죠. 제가 봤을 때 그날의 사건이 홍만 씨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술집을 운영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술집 그 테마가 뭐냐면 남자가 오고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헌팅 포차 같은. 예, 그런 술집이었거든요. 네. 남자끼리 올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끼리 술을 마시고 또 여자가 와서 여자끼리 마시고 하다가 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요. 네. 근데 남자애들이 얘들 싫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네. 어머. 그러면 여자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취한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뭐 해달라 옷을 잡아 당기잖아요. 네. 전 당연히 다 자연스럽게 뿌리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조사도 받고 했었어요. 네. 저는 저 때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에서 다 조사가 돼서 그냥 괜찮아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네네. 자연스럽게 그냥 무효됐어요. 근데 기사는 제가 사람을 때렸다. 때렸다라고. 딱 그것만 쫙 나가시고 제가 뭐 마무리된 건 내용은 아예 안 나오질 않고 그런 적도 이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 그렇죠. 이야기.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엄청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그 억울함을 지금 계속.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은 모르신 분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때렸냐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정말 많았어요. 그 사건이 네. 지금 홍만 씨의 어떤 지금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겁나고 두렵고 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그때 시기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할 때거든요. 네. 처음으로. 제가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까 오 박사님 말처럼 사람을 좀 회피하는 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네. 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네. 이 상처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휘말린 오해를 받았던 사건, 뭐 다행히 조사로 다 잘 마무리가 해결이 돼서 밝혀져서 너무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들, 그다음에 사귀던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플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홍만 씨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하거나 또 이제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도 피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지는 대면이 되는 상황에서 약간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도 피하는 거 맞거든요. 피하는 거는 어쨌든 약자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 입장에 왜 설까? 왜 약자의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의 반응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니까 공격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파이트 아니면 플라이트거든요. 파이트는 싸우는 거고 플라이트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플라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 회피. 그럼 뭐 이분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파이트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예 왜 이러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어랍쇼. 계속 막 이렇게 뭐 해달라 옷을 잡아 당기잖아요. 전 자연스럽게 뿌리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사람 잡겠다 뭐 이렇게 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이분은 이런 오해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안 생기려면 나는 그냥 완전히 회피해야지.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약자처럼 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눈을 잘 못 맞추거나 이렇게 약간 어깨를 이렇게 해서 좀 체구를 줄이는 예, 거죠. 좀 이렇게 숙이는 버릇이 숙여서 이렇게 있어요. 예, 체구를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네,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점잖은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주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약하네 이러면서 더 공격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물어뜯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만 씨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건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인정하세요? 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상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 인생에서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홍만 씨 인생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사람이 이름을 알아요? 성을 알아요? 모르죠. 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분은 피해야 되고요. 네. 이런 분도 피해야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계곡물들이 쫙 솔솔 내려서 강에 합쳐져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네. 매우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네, 그분도 흘려 보내고 이것 때문에 나의 기분 나쁜 감정도 흘려 보내야 돼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상대방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면 나는 그래 비교적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악연을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악연이에요. 정말 인연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쓱 와서 옷깃을 스치든 아니면 잘 지내냐? 이렇게 하는 게 인연을 탁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연이 악연인 거예요. 이 악연을 맺으면 안 돼요. 한마디 뒷심하면서 시비 걸고 진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 그럴 때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일부러. 아니 근데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다. 홍만 씨도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홍만 씨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또 그런 아픔을 경험을 좀 했고 또 시선에 언제나 이렇게 잘 이런 거 소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 그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동기를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 약간
동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누가 쳐다봤을 때 아, 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쪽에 나를 좀 나쁘게 대하려고 하나?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네. 어떤 부분적인 단서를 가지고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도 편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만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둘씩 마스크도 하게 되고 그 불편함을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불편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네. 되돌아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 생각과 일반적 반응은 필요해요. 이걸 관습적인 거라고 하죠.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래야 또 갈등을 많이 줄이고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과도하게 일반화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보면 한 그릇 안에 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리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여 사는데 과도하게 일반화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좋게 대하는 아주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 그릇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상대방의 어떠한 의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이게 동기를 좀 의심하게 의심하는. 되는 네.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리를 좀 해보는 방법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다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면 사람 못 만나. 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반전인데요. 사실 홍만 씨 저 내면에는 그 시선과 사람들의 어떠한 응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전인 거지. 근데 그게 싫다고 아까 그냥 사람이 네. 사람인 거예요. 예, 그냥 관심 받는 게요. 관심 받는. 예, 그냥 관심 받는 게 너무 저에 대해서 뭐 또 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관심 받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지금 사람 사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좀 얘기를 해나가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싫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최홍만 선수 좋아요 하는 게 이 홍만 선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왜냐하면 시선을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해서 막 만나면 딱 아귀가 맞아. 그리고 시선이 불편해서 자연 뭐 이렇게 자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연인. 그래서 혼자 자연인. 예. 이렇게 살면 또 아귀가 맞아. 근데 이분은 저 속의 밑면에는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분이세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좋아해주는. 근데 어디 사람들이 주는 시선이 이렇게 그렇지 반가. 그거를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네 순수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지만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다 좋아하며 100% 나를 다 긍정적으로 보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수록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의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하필 오늘 옷도 이래가지고 붉어? 많이 붉어. 네, 많이 붉고 오늘 옷도. 네 과학을 전공한 의학을 전공한 네 의사입니다. 근데 오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뭔가 순간 이렇게 뭔가 울컥하셨나 봐요. 아니 그냥 잘 이해를 하시니까 정말 신기해서 그랬어요. 정말. 따뜻하고 긍정적인 네. 에너지가 그리운 좋아해주는. 네. 우리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 만나고 사셔야 돼요. 지금 그 회피,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시는 걸 통해 약간 고립되어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박사님, 우리 최홍만 고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홍만 씨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셔서 몸도 준비돼 있으시고. 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좀 휴식기를 가지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또 회복도 되어가는 추세이고 또 늘 마음 안에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경기도 하고 싶고 방송에 또 만나고 싶고 하는 마음도 여전히 많으시고 딱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 이제 요 시각을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바라보신다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